이재명 대표의 안방에서 돌덩이 치우겠다는 국민의힘 얘기. 화요일 뉴스 탑10은 먼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을 순회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막바지입니다. 서울만 남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인천 지역의 신년 인사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 신년 인사회 자리는 계양은이 지역구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무실과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열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이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뒤에서 앉기도 하고 백허그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으로 초대 내각을 함께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각별함을 좀 과시한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누군가를 손을 이렇게 치켜 세워 같이 올려주고 안고 화답하고 각별한 사이를 이제 뽐내는 거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서 뭔가 팍팍 그 개항을 밀어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동훈 원희룡의 브로맨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행사의 장소나 또 원희룡 장관의 어떤 출마 선언 등등을 보면 결국 이재명 포위 작전 이걸 아주 오늘 이 행사의 컨셉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천 지역에 뭐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굳이 계양구에 있는 이제 호텔을 선정을 해서 인천광역시 신년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계양이라는 지역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날 행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특별히 원희룡 전 장관을 불러 세워서 본인에게 또 이렇게 악수와 함께 이제 손을 들고 또 원희룡 전 장관은 오늘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즉 계양구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본인이 거기 가서 돌덩이를 빼내겠다라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전체적인 행사의 컨셉은 인천시당의 어떤 신년 인사회라는 그런 타이틀은 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발목을 잡아놓겠다. 즉 계양의 발목을 잡아놓고 거기에 사실 저격수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마하겠다라는 걸 오늘 분명한 명시적으로 보여준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수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깍지도 끼고 뒤에서 앉기도 하고. 이곳의 주인공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일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꽤 많은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은 이걸 이른바 이재명 포위 작전이라고까지 하셨는데 국민의 앞길 막는 돌덩이를 칠 것이다. 원 전 장관의 출사표. 그러면 이제 개항을 이재명 대표 한번 제대로 맛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한동훈 위원장도 여기에 지역구 승리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최명무 의원님,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 이재명 혹은 민주당을 이렇게 해서 이기고 싶다라는 얘기했는데 원 전 장관이 개항을 해 꼭 나가서 이재명 대표 맞붙는다. 그러면 반 이재명 전선에도 많이 힘이 실린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번 총선은 결국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 대한 뭐 심판 이걸 이제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데 그 야당의 선봉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에서 배지를 달지 않으면 곧바로 여러 가지의 난관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천 계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지난 2022년 6월 뭐 윤형선 후보가 같이 경쟁을 했는데 낙선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과연 누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용기와 헌신 얘기를 했는데 그 용기와 헌신의 표상과 같은 사람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해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장동 1타 강사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살려서 이재명을 잡겠다 이렇게 나섰으니까 예. 오늘 저 상황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지금까지 다른 데의 신년 인사회에 갔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예. 약간은 좀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좀 이제 업된 느낌도 좀 있다. 업된 느낌을 갖는 게 왜 예. 그러냐면 원희룡 전 장관이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 같은 것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저기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말 후회 없는 그 승부를 벌이는 것, 뭐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기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미리 한동훈 위원장이 계양갑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과 불과 2km 떨어진 곳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천 지역 경찰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 경찰 병력들이 이미 저 해당 호텔 밖에 좀 투입이 됐었고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하는 모습 때 보더라도 지난번 광주에서 이제 빨간 마스크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빨간 목도리를 좀 착용하고 일부 당원들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경호를 자처하는 모습까지 저기 행사장이 비교적 비좁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서요.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고 호텔 안팎으로 좀 경호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 1타 강서로 불렸던 원희룡 전 장관 사실 이전부터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번 붙자 꼭 총선 말고도 여러 도전장을 내민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인천 계양구를 깊은 고심 끝에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성남시장 재선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인천에서 인천시장으로 와라 이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인천시장이 영광이니까. 인천시장이 잘하면 성남시장 보고 인천 오라 그랬겠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체감될 수 있도록 더 성장하고 더 자부심 넘치는 인천 그리고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현행범 체포로 이재명을 감옥으로 압송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옆집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정화 운동의 대드라마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논란 때도 한번 붙고 싶다라고 당시 현직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었는데 오늘 불과 직선거리 2km 이재명 대표 지역구 안방에서 열어 두 사람이 아까 이현정 의원 표현을 빌리자면 브로맨스 이제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올 총선에 바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다시피 차장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항을 이제 출마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지역구 사무실을 넓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쪽으로 옮겼다는 얘기. 그럼 이제 오늘 출마를 공식화했으면 사실 이재명 대표도 개항을 출마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출마를 만약에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의 일종의 정치적 기득권을 통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겠다는 생각이 아마 강하게 작동했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때 정치개혁 1호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을 공약을 했고 그리고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그런 아마 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그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왜 험지를 안 가냐? 그럼 현역 그러니까 이 지금 험지를 가서 가면 그 지역구에서 배지를 달 수도 있는데 왜 안 가냐? 그 부분은 만약 인천 계양구를 고소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 안방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거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총선 전체를 지휘하는데 정치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원희룡 전 장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여유를 갖고서 지역구를 방어하면서 총선까지 지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 교수 말씀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원 전 장관이 개항을 출마해도 뭐 자신 있다 이런 그렇죠. 내부 분위기는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항을이 정치적 지형 자체가 아주 좋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온다고 해서 만약에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일종의 도망갔다는 그런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다. 그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지역구 출마를 완전히 확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좀 지켜보긴 막판에 해야죠. 예.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정치적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불출마를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안방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정치적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는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으로 출마를 전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 2016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모델처럼 백의종군을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원 전 장관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다른 데 출마하면 또 아까 차재현 교수 말을 인용하면 도망갔다는 이제 누군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른바 방탄 명목도 국회의원 신분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 해석이 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개항을 지역이 좀 어떤지 좀 더 뚜렷하게 살펴볼까요? 소정석 국장님. 네. 이곳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했던 개항을 지역구고 지난번 재보궐선거 2년 전 6월 재보궐선거 때 이재명 55.24%, 윤영선 44.75%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 초선 의원이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원 전 장관이 와도 여전히 민주당에게 유리한 곳은 맞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인천 지역 자체를 일단 봐야 됩니다. 인천 지역이 1988년도에 우리가 이제 소선거구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지역에서 1위를 한 정당이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한 번도 그게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천이라는 지역이 우리 이제 선거의 바로미터가 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10년을 기점으로 좀 판도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사실 인천 하면 이제 충청도 분들도 많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도 많고 이래서 보수 계열 쪽이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뭐 연수라든지 미추홀구, 서구 이런 쪽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젊은 층 유입되면서 판도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2012년 19대 총선 때는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이 6대6이었거든요. 12명 뽑는데 반반씩 당선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는 민주당 계열이 7명, 국민의힘 계열에서 6명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11대2로 민주당 계열 쪽에서 11명, 이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는 2명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큰 판의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인천에서도 이제 계양 갑을 또 뭐 서구 갑을병, 부평을 이런 데는 아주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쭉 꼽혀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계양을 지역만 해도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지역에서 5선을 했던 그런 곳이고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가 한 10%포인트 이상 상대 후보를 앞섰던 곳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섰던 뭐 그런 전체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의 아주 인천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텃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험지에 정치적인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원 전 장관으로서는 아마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겁니다. 이게 당선하면은 좋고 서로 또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의 도전 자체가 상당히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또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당 복귀 하루 전날에
원희룡 전 장관이 도전장을 내민 셈이기 때문에 이따가도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저기 시나리오 한번 써볼까요? 저 최정우 위원님.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뭐 이 원희룡 전 장관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여기도 이제 교통 정리 내부도 필요하긴 할 텐데 이미 윤영선 뭐 그분이 먼저 뛰었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자 이재명 원희룡 이렇게 붙는다고 했을 때 설사 이게 두 사람이 양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호 3번 특히 예를 들어 뭐 이낙연 신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 신당에서 누군가를 자객공천연식으로 내민다면 중간에 어떤 득표율을 조금이라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변수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저는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번 내지 6번의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자 대결을 펼쳤을 경우 그게 바로 지난 2022년 그 이재명과 윤영선 후보 간의 대결이었거든요. 예. 대략 55대 44 정도 나왔죠. 55대 4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양자 대결 사례를 보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인천 계양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없다면 저런 정도의 비율로 민주당이 꼭 한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데가 바로 인천 저 정도 계양이라고 5대4 정도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나오는데 예. 문제는 제3 후보가 있었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저기에 제3 후보가 실제 있었을 경우가 2016년 뭐 이런 때 제3 후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3 후보가 있으면 판도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 1위 후보와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3 후보가 그 민주당 계열의 제3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제3 후보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 통계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제3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원희룡 이렇게 두 사람이 양자 대결을 벌인다면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앞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고. 예. 그러나 제3 후보가 그 뭐 민주당 계열의 제3 후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신당 계열의 제3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또 판도가 좀 바뀔 거거든요. 거기서 5 내지 10% 포인트 정도를 만약에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위험해질 수 있는 국면에 여러 가지 통계적인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 제3 후보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는 뭐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국 각 지역을 지원 유세하고 아마 이러기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차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최명무 의원 말씀은 결국은 물론 지금 이준석 신당도 있고 뭐 보수 계열이 있다고 개혁 보수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 제3 기호 3번 제3지대가 주로 진보 이재명 대표가 좀 반하는 곳이면 여기 또 이 대표 표 다 갉아먹으면 판세를 알 수 없지 않냐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뭐 사실 뭐 이낙연 전 대표 일종의 사람이 만약에 출마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나 지금 제3 신당 자체가 지금 소위 말하는 빅텐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 입김이 상당히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계양을에서의 선거가 지금 만약에 지금 제3의 후보를 내서 이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되는 구도로 간다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앞으로 정치적 앞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후보를 낼까를 놓고 그러니까 빅텐트 안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쪽 사람이 노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상당히 좀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좀 넓은 사무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사무실을 옮겼다니까 개항을 출마를 슬슬 준비 중일 텐데 실제 결단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